한상가 김윤세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이 바이러스의 그 인류에 대한 침공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류 이 모든 의료진들의 노력이 정말 대단히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그러나 아직은 이 백신이나 치료제가 한계가 있고, 또 새로운 이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으로 인해서 굉장히 위험이 아직도 상존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20일 무렵에 인도에서는 하루 확진자가 30만 명을 넘었고요. 그 다음에 나흘간에 한 1만여 명이 사망하는 그런 참극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의 침공을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는 그 증명을 인도가 이제 해 주었습니다. 올해가 이 신축년 이제 흰소의 해라고 하는데, 이 소 이야기를 몇 마디 드릴까 합니다. 이 작년 장마 때 합천 율곡에서 폭우에 휩쓸려 간 이 소 한 마리가 80km, 즉 200리 떨어진 밀양 낙동강 거기에서 무트로 올라와서 살아난 그것이 뉴스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남원에서 급류에 휩쓸린 젖소가 60km 이 물에 떠내려가서, 급류에 떠내려가서 광양의 섬진강에서 또 극적으로 무트로 올라와서 주인에게 다시 돌아간 이야기를 이 매스컴을 통해서 본 바가 있습니다. 이 사진에 보이는 이 소가 밀양에서 발견된 합천 율곡의 소고, 이 젖소는 남원에서 떠내려간 그 소입니다. 이 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생마사라고 하는 옛 선사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위해서 꺼낸 이야기입니다. 우생마사, 즉 소는 살고 말은 죽는다라는 말 속에 우리가 순리 자연의 삶을 살아야 하는 그런 교훈이 거기서 여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통 잔잔한 호수에서는 근육도 많고 힘도 세고 달리기도 잘하는 말이 훨씬 더 헤엄을 잘 칩니다. 그런데 아주 대홍수로 이 급류가 이렇게 올 때 이 힘을 믿고 또 두려운 나머지 빨리 나가려는 이 급한 마음에 이 물살을 거스르거나 횡단해서 나가려고 하다가 그만 지쳐서 물살에 휩쓸려서 말은 사망합니다. 그리고 소는 이 물결 따라서 내려가다가 힘이 좀 생기면 또 밖으로 조금 나가고, 또 힘이 빠지면 물살에 몸을 맡기고, 이래서 이치에 순응하듯이 물결에 순응해서 결국 목숨을 구합니다. 소가 살아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물결을 그냥 거스르지 않고 물결에 몸을 맡겨서, 결이라고 하는 건 이치입니다. 이치는 결인데 이치에 맞게 이 의료를 하고 삶을 살면 첫째 병이 걸릴 일도 없지만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확실하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치에 맞는 그런 치료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점인데요. 자, 감기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이제 침입을 해서요, 감기에 걸렸습니다. 독감에 걸렸는데, 이 열이 나니까, 열이 38도, 9도 이렇게 나니까, 이 미열, 고열이 나서 당연히 의학에서는 의료진들은 해열해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해열제를 씁니다. 열 자체만을 해열하면 된다라는 이 생각은 너무나 이 단편적이고 이치를 헤아리지 못하고 한 이 무리한 치료의 아주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몸에 바이러스가 이렇게 침공을 해 들어오면 우리 몸의 방어 체계가, 즉 면역 체계가 풀 가동해서 우선 체온을 높여가지고 그 열로 바이러스를 사멸시키기 위해서 몸이 최고조로 열을 올리는 것인데, 그 바이러스가 사멸한 뒤에는
열은 자연스럽게 저절로 내려갑니다. 과거 우리 선대 조상들은 이 감기에 걸리면 이 몸에서 열이 발산되는 그런 약재를 쓰고 이불을 덮고 땀을 냈습니다. 서양의 의학자들이나 현대의학을 전공한 사람들은 저 큰일 날 일을 한다. 지금 열이 나서 저렇게 사람이 죽어가는데 해열시킬 생각을 하지 않고 이불 덮고 더운 방에서 땀을 낸다니 저게 그 말이 되냐. 실제 저도 그런 경험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 정말로 괴롭고 그런데 그건 잠시고 이 바이러스가 그렇게 오래가지 않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땀을 많이 내고 기운은 빠지지만 다시 열이 원상으로 내려가서 회복이 됩니다. 그런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치에 맞는 치료, 좀 더 나아가 대단히 지혜로운 치료입니다. 그런 것들을 볼 때 우리 선대 조상들의 그 의료 방식이 첫째 순리, 둘째 자연적, 이런 두 가지 원칙에 의해서 굉장히 지혜롭고 대단히 문제를 근본 해결하는 그런 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의료 이야기를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1543년 5월 24일 폴란드의 천문학자 코페르니쿠스에 의해서 세상을 바꾼 책 한 권이 이 세상에 등장합니다. 천체의 회전에 관하여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이 1800년 동안 이어져 온 그리스의 천문학자이자 수학자이자 과학자인 이 프톨레마이오스 책이라고 불리는 소위 천동설,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고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과 달과 별이 돌고 있다라고 하는 이 천동설이 1800년 동안 유지되어 오다가 마침내 코페르니쿠스의 책 한 권에 의해서 천문학의 모든 그 과학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순간입니다. 그래 이 천동설과 지동설 얘기를 왜 하냐면, 자, 우리 눈에 보일 적에는요, 천동설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육안으로 볼 때 아침에 해가 동쪽에서 뜨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낮에는 복판에 가 있지 않습니까? 저녁에는 서산으로 넘어갑니다. 분명히 우리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돌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달도 별도 다 우리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 우리 지구에 서서 보면 그렇게 보이죠. 그러니까 육안으로 보이는 것이 다 이 진실과 진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처음으로 이 코페르니쿠스에 의해서 밝혀져서 그건 혁명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과학혁명이 진행돼서 200년 뒤에 뉴턴에 이르러서 이제 만유인력의 법칙이 발견되고 하면서 과학혁명이 완성이 됐는데 1986년 6월 15일 제 선친인 인산 김일훈 선생의 이 불멸의 저서가 이 세상에 출간되었습니다. 귀신 진짜 양약자 신약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책이 바로 코페르니쿠스의 천체의 회전에 관하여라는 책, 그 책 이상의 의학혁명의 도화선이 되는 그런 책입니다. 인산 김일훈 선생의 그 신약에 의한, 또 신약 본초에 의한 그 방약을 나름대로 그냥 실천하다 보면 얼마든지 자신과 가족의 병마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인산 김일훈 선생께서 책에다가 누누이 강조한 것입니다. 제 병은 제 집에서 자가요법을 쓰되 우리 주변에 흔한 자연물의 약성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그래, 천일염을 대나무통에 넣고 소나무 장작불로 9번 걷다라고 하면 뭐가 달라졌을까? 그리고 정말로 실험을 해봐야죠. 그런데 해보지도 않고 소금은 아무리 구워도 달라지는 게 없이 염화나트륨이다. 천견인데 천일염을 대나무통에 넣고 9번을 걷다. 왜 걷겠습니까? 대한민국뿐만 아니고요.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의 토양 미네랄이 거의 고갈되어 있습니다. 미국에는 1920년대에 이미 의회에 보고가 됐습니다. 미국의 토양과 강과 호수에는 우리 인체에 꼭 필요한 미네랄들이 거의 고갈돼 가고 있다. 심각한 문제다라고 이제 그런 논의가 국회에 보고돼서 연구되고 조사되고 진행된 것이 꽤 됩니다. 그리고 실제 거기 어느 정도 해결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토양 미네랄 고갈로 곡식, 채소, 과일로부터 우리 몸에 들어와야 할 60가지 원소가 산소, 수소, 탄소, 질소 4가지 원소를 빼고 56가지 대부분 금속성 원소들이 우리 몸에 결핍되거나 하면 대단히 위험합니다.
심장 근육에서 빠져나간 세레늄 때문에 이 미국의 강렬한 스포츠를 하는 이 스포츠 선수들이 30세 전후에 사망하는 사람이 1년에 10만 명 이상씩 됩니다. 그 비싸지도 않은 세레늄 약간의 결핍 때문에 심장마비가 와서 사망합니다. 그래, 이런 것들이 한마디로 말해서 미네랄 결핍이 세계적으로 다 진행돼 가지고 우리나라도 아주 심각합니다. 병원에서 우리 병이 걸려 가도요, 이 혈액 속에 미네랄 함량 혹시 검사하는 거 보셨습니까? 정말 이렇게 이 무방비 상태로 지금 인류가 첫째는 면역력 저하가 진행이 됩니다. 면역력이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날 이 코로나 이 팬데믹이 무서운 겁니다. 인류의 면역력이 만약 정상이라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들어왔다가 전부 죽어서 나갑니다. 그런데 인류 면역력이 지금 붕괴되고 있는데 그걸 정상으로 회복할 생각은 하지 않고 코로나 바이러스만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그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렇게 만만한 거 아닙니다. 또 코로나 바이러스 죽이면 딴 바이러스는 안 옵니까? 변이 바이러스, 변종 바이러스 이런 것들 나오는데 잇따라 출현하는 신종 괴질, 신종 바이러스가 인류를 침공하는 것을 누가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인산생애 의료의 큰 틀의 그 패러다임은 병과 싸우는 투병 의료가 아닙니다. 생명력을 길러서 내 몸 안의 의사들이 자연스럽게 병마를 물리치는 양생 의료입니다. 다시 한번 또 옛날 선사들의 말을 인용한다면 이 할로 축계요 사자교훈이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중국 천지에서 정말 이 용맹스럽고 싸움을 잘하는 개가 있습니다. 개한테 돌 던져 보십시오. 반드시 개는 돌을 쫓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 사자한테 돌을 던져 보십시오. 사자는 딱 둘러보다가 이 돌을 어디서 날아왔지? 누가 던졌지? 이래서 돌 던진 사람을 물기 때문에 다시 돌이 날아올 일이 없죠. 지가 돌에 맞아 죽을 일이 없습니다.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가 들어옵니다. 그래 100명이 있는 데서 바이러스가 들어왔는데 몇 사람 걸리고 나머지는 또 안 걸리죠. 면역력이 정상인 사람한테는 들어올 수도 없고 들어와도 별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면역력이 약한 사람은 반드시 들어오고 들어오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이 문제 해결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이 연구와 노력이 필요한 것인데 제가 신문 기자가 되고 5년 동안 밤잠 안 자면서 아버님의 구슬을 받아서 신약이라는 책을 펴냈습니다. 그것이 1986년 6월 15일 펴낸 책입니다. 저는 이 책을 펴내고 제 할 일 다 했다 생각했는데 그 책을 본 사람들이 또 아버님께 몰려와서는 선생님 주겸을 좀 만들어주세요. 왜? 저희가 주겸을 어떻게 만듭니까? 그래서 그 참 희한하네. 만드는 법도 일러주고 활용법도 일러주고 다 일러줬는데 또 만들어달래. 그러니까 또 인사 선생님께서 야, 뭐 주겸 만들어 달라니까 네가 좀 만들어 봐. 그래가지고 주겸 제조 회사를 설립을 한 겁니다. 1986년 6월 15일 책이 나오고 1987년 8월 27일 이 주겸 산업화, 즉 주겸 제조 허가를 국내 최초로 공식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겸을 간의 공업 수준에서 산업화한 겁니다. 그래서 그 국민 건강에 정말 필요한 주겸을 충분한 양을 이제는 공급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그 책 제대로 보면요. 그 책 보고 이거 하나 해결하고 그 책 보고 저거 하나 해결하고 그 책 보고 저 사람 고통받는 것 해결해주고 말로 귀띔해주고 이렇게 얼마든지 하면 또 하고 싶어집니다. 왜? 효과가 나니까. 효과 나는 법을 알고 있는데 물어보는데 왜 또 그 고통받고 있는데 가르쳐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천동설이 지동설로 바뀌는 것이 과학혁명입니다. 이 투병의료에서 양생의료로 바뀌는 것이 의학혁명입니다. 의학혁명은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우리 국민들이 이 인산선생의 신약을 보고 지금 신약이란 책은 의학서적인데도 불구하고 35년 동안 80만 부가 넘게 나갔습니다. 판매가 돼서 누구나 신약본초를 읽고 제 병은 제 집에서 제 손으로 고쳐라. 우리 주변에 흔한 특히 대한민국의 농림축산물은 약이 아닌 것이 없다. 뭐 그 흔한 마늘 최고의 그 약으로 쓰고요. 오리 그것도 얼마나 좋은 약입니까? 명태 그런 거 그 알코올독만 해독하는 게 아니고요.
농약독이고 뭐 이런 독도 이 명태는 굉장히 강력한 해독 작용을 합니다. 그러나 바다에서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등결 건조한 명태가 효과가 제대로 납니다. 그래서 그런 자연물의 약성이 충분히 있도록 채취하고 손질하고 하는 방법이 필요한 것이죠. 이 천일염을 그냥 써도 좋지만 천일염은 인체가 꼭 필요로 하는 60가지 원소를 넘어서 80종의 원소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원소 중에는 이 청산가리나 이런 매우 위험한 수은, 비상, 납 이런 위험한 독성 중금속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인산선생께서 천일염을 대나무통에 넣고 소나무 장작으로 구하라라고 그것도 9번 구하라 했습니다. 완벽하게 독을 없애고 그 다음에 또 독만 없애는 게 아니라 다른 이 연료를 통해서 하면 다른 독극물이 함유되고 또 그 중에 미네랄도 없앨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보면 오히려 인체에 그 유용한 미네랄, 황이라든지 칼륨이라든지 이런 그 미네랄들은 함량이 증가합니다. 보통 2배 내지 3배 증가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 과학적으로는 이 연구를 통해서 또 검사를 통해서 이렇게 체크를 하면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우리 역사가 시작된 이래, 환웅천황 이래 시작된 이 면면이 이어져 온 우리 민족의 전통의학을 이 시대에 맞게 다시 발전시킨 그 일은 인산선생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5,000년 넘는 우리 민족의 역사에서 전통의학의 이론을 이 시대 미래 질병 환경에 맞도록 다시금 이 체제를 가다듬어서 세상에 제시한 묘방과 신약이다라는 점을 꼭 인식하셔서 여러분이 그 책을 보고 여러분이 연구해서 여러분이 또 실험을 해서 참 의료를 알면 이것은 전문가의 의학이 아니고 서민 대중의 의료입니다. 그리고 병과 싸우는 의료가 아니고 병과 숨바꼭질하면서 싸우는 의료가 아닙니다. 내 체력, 내 면역력을 정상화시켜서 내 몸 안의 의사, 면역력이죠. 결국 내 몸 안에서 작용을 하는데 그 작용을 도와주는 것이 우리 의료가 할 일이지, 그래서 참 의료는 이 직접적으로 병을 공격해서 죽이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내 몸 안에 의사들이 열심히 일 제대로 임무 수행할 수 있도록만 해주는 것이 우리 할 일입니다. 의성이라고 하는 히포크라테스께서 사람 몸 안에는 태어날 때부터 100명의 의사가 있다. 그들이 병을 고치도록 잘 돕는 것이 우리 의사들이 할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우리가 들어가서 몸을 휘저 다니면서 병을 고치자 이런 말 한 적 없습니다. 히포크라테스는 또 음식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은 어떤 약으로도 고칠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의 의미가 뭡니까? 식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먹는 음식은 역사적으로 확실하게 고정된 제대로 된 약이란 뜻입니다. 그 양을 조절해서 쓰면 약이고 그냥 먹으면 음식입니다. 대한민국의 반마늘을 껍질째 구워서 하루에 20통, 30통 죽염에 푹푹 찍어서 먹어라. 왜 마늘을 그렇게 많이 먹으면 사람이 어떻게 되겠냐 이렇게 말하는데, 죽염의 미네랄, 마늘에는 미네랄 중에 특히 황, 이런 것들이 다량 함유돼서 그들이 우리 몸의 원기를 한껏 높이고 특히 체온을 높여서 우리 몸의 의사들이 활력을 가지고 병마를 물리칩니다. 순리와 자연에 맞게 치료하는 것이 제대로 된 참 의료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빨리 종식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노력 못지않게 병행돼야 하는 것이 인류 면역력 정상화를 위한 전 세계 의료진의 노력입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빨리 여기서 벗어나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120세 넘는 자연 수명을 잘 건강하게 누리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순리와 자연, 여기에 맞게 살고 맞게 병도 치료해야 한다. 여러분의 건강을 기원드리면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